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이번 주는 그 원형법 키워드를 이제 두 문자 정리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총론가는 두 문자를 총 5회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파와 신파 대립이죠. 자, 구파가 이제 프랑스 혁명 사상을 배경으로 나온 학파인데요. 사람은 모두 다 자유의지가 있다. 사회 환경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으면 이제 가지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객관적인 재산 침해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럼 객관적인 결과 때문에 결과가 나쁘다 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범죄가 된다 봐요. 그 자유의지가 있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왜 범죄를 선택했냐 이거죠. 판단력 있으면서. 그래서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몇 대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부과한다 봤기 때문에 보완 처분과 서로 다르다 2번론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네가 도덕적인 판단 미스 때문에 책임을 진다. 도의적 책임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상응하는 만큼 보복 조치로서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형벌의 목적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를 지면 고통을 받는 게 명확해지죠. 그럼 일반인들의 범죄 예방이 됩니다. 일반 예방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벌을 때릴 때 정기형으로 형벌을 때리게 되죠. 자, 여기 구파였습니다. 자, 반대로 심판은 자유의 반대 비자유 결정론, 객관주의 반대 주관론, 범죄 반대 형벌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형벌과 보완 처분이 똑같다 이론론 됩니다. 그 사회적 반사회 성향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형벌은 교육형이죠. 그리고 이제 형벌의 목적은 특별한 사람의 재범 예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형벌은 부정기로 하고 있죠. 자, 우리 형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학파의 우리 형법은 그 원칙은 구파에 따라서 성인은 정기형주의로 가고 있죠. 자, 근데 우리 현대학파에서도 예외적으로 소년의 경우라면 부정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대학파가 원칙은 구파를 따르면서도 예외적으로 심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구파 두 문자 어떻게 됩니까? 자, 객, 범위, 보보, 일정. 이렇게입니다. 자, 명확성 원칙 위반입니다. 자,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것들은 여기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는 이제 여기 헌법에 나오는 명확성 원칙 위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형법만 딱 가져왔습니다. 자, 음란이라는 거는 자, 일단 음란한 표현하고 저속 잔인한 표현 전부 다 헌법에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다 되죠. 헌법으로 보장된다, 보장된다, 보장된다. 근데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달라요. 음란이라는 건 명확하죠.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성기 노출, 음모 노출이 명하게 음란이라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판례로 보충해서 명확한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속과 잔인은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명확하지 못하다. 자, 선량풍속, 미풍양속 이런 게 있는데 이 명확성 원칙은 법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달라요. 자, 형법에서는 엄격한 명확성 원칙, 기타 법에서는 완화된 명확성 원칙이에요. 그래서 같은 선량풍속이란 말이 있어도 이게 민법에 있을 때는 합헌이에요. 완화된 심사로 합헌이 됩니다. 근데 형법에서는 형사처벌이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엄격한 그 심사로 위헌된단 말이에요. 법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법에서 위헌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 풍속이나 미풍이라는 말이 청소년이라던가 학교 정화위생구역이라던가 이런 말과 함께 사용이 되면은 성인용품이라고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 되는데 학교나 청소년 같이 쓰게 되면 명확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전기통신법의 공익에 대해서 판례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의 공공의 이익은 공선법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법 310조가 있어요. 310조에서 그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공익을 위하는 판례들이 뭐가 있습니까? 교리분쟁, 선거나 정책 비방, 그리고 그 부정비리 폭로, 미투운동, 그리고 인터넷에서 조언이나 답변 후기 올렸을 때 그럴 때가 있죠. 판례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명확한데 판례가 없으니까 명확하지 못하다 보는 겁니다.
자, 불쾌한 감정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민소매티 사건이죠. 명확하지 못하다 보는데 불안한 감정은 조마조마한 감정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이 된다 봅니다. 구별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처음에 나왔죠. 자, 초, 중 등 교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가 돼 있어요. 대학 교수는 정당 가입돼요. 근데 초중고에서는 정당 가입 안 됩니다. 이때 정당이라는 개념은 정치하는 단체로서 명확한 개념 되는 거예요. 근데 초중등 교사인데 똑같이 초중등 교사인데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개념이 애매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맞죠? 이건 위헌이 된다고 봤습니다.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현존 사회적 불안은 애매해. 표현이 뭔지 애매하다고. 그래서 이건 위헌입니다. 이 위헌인데 합헌이 되려면은 합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불안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 또는 뚜렷할 때 구체적일 때 이때는 합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되니까 그 자체가 불안해. 뭐 일 생길 것 같아. 그거 가지고는 처벌 못하는 거예요. 애매한 편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도끼를 꺼내고 칼을 꺼내고 흉기를 휘두르고 뭔가 폭동으로 변질될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기타 뭐 도덕, 덕성, 평화 너무 애매한 편이고요. 화물차였다가 승용차였다 왔다 갔다 하는 해석도 애매한 편이에요. 가정의 참뜻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검소하게 치러라. 결혼식을 얼마나 어떻게 검소한지 얼마까지 써야 되는지 금액이 정확히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못하죠. 위헌비도 명확한 게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확성치 위반되는 것들을 잘 공부하시고 비교되는 것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급형 금전칙입니다. 자, 소급은 형법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벌, 법률이죠. 그래서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은 원래 소급이 허용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보완처분 중에서도 형벌과 똑같이 신체 자유 억압이 큰 때 그럴 땐 예외적으로 소급이 금지가 됩니다. 자, 또 하나 형법, 형벌, 법률이죠. 법률에 관해서 소급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률에 한정되는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이 아니라 뭐 판례라던가 이런 것들은 소급이 허용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벌 말고 보완처분은 원래 소급이 허용되는 게 원칙인데 보완처분 중에서도 형벌만큼 센 것들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 형법에 따라서 임금님 전하가 임금님이 이놈아 형법에 따라서 내가 임금이야 전하가 고아들은 일로 와 내가 사수 지켜줄게 강간범은 넌 가 노역장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형법에 따라 전하가 고아를 사수하고 강간범 노역장에 보내는 겁니다. 자, 보호감호 제도는 이제 2005년도에 폐지가 된 제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안 나와요. 헌법에서는 나오지만 형법은 안 나오니까 빼면 됩니다. 형법 빼고요. 자, 전자장치가 나왔습니다. 자, 전자장치 제도 자체는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그냥 전자장치라고 넣으면은 소급이 허용된다고 풀어야 돼요. 기간 연장도 허용된다고 푸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자장치라고만 나오면 소급이 허용되는 건데 거기 하한가 중이라고 나오면 이게 소비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올 때만. 아시죠? 이거 나올 때만 금지가 됩니다. 자, 아청법의 고지명령은 소급이 금지가 되고요. 같은 아청법인데 공개명령이라던가 성폭력법의 공개 고지는 소급이 허용되니까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라고 딴 거예요. 사회봉사 수행명령 소급 금지되고요. 자, 강간죄가 이제 침고죄였다가 2012년 12월 달에 침고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소급하면 안 된다 봤고요. 자, 노역장 운치 같은 경우도 가둬두는 거죠. 사람을 주장에다가 형벌, 징역과 비슷한 거란 말이야. 소급이 금지가 됩니다. 자, 형법 전하 강간 고아는 사수하고 강간범은 노역을 시킨다. 소급이 금지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공소시효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소급이 허용돼요. 원칙적으로. 형벌이 아니니까. 자, 형소법은 소급이 허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형벌과 관계가 있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죠. 그 공소시효에 관해서 개념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정소위법이라는 거는 시효가 완성돼서 처벌할 수 없었는데 과거 처벌할 수 없었는데 처벌되는 걸 소급 적용한다 이겁니다. 자, 진정소급은 원래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익의 필요성이 큰 때, 내란죄 같은 경우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활용되죠. 자, 시효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는 소급 적용해도 괜찮은 거죠. 부진정이라고 하면서 소급을 허용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만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법을 개정해서 바로 딱 시행하면은 너무 갑자기 시행되니까 사람들이 그 신뢰도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용이 되긴 되는데 신뢰 원칙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제한을 두는 거예요? 네가 이제 시행해서 바로 시행하지 말고 어느 정도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어서 좀 여유를 두고 이제 진행해라 이거죠. 그런 이제 그렇게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는 경과 규정, 부칙에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는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진정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공익이 큰 때 예외적으로 되는 겁니다. 부진정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갑자기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둬라 이런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형법 제5조가 뭡니까? 외국인의 국외범위죠. 자,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졌으면은 우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피해가 우리 국가나 사회나 개인의 피해를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외국인의 국외범 거기에 적용되는 게 내외 기통 유공 문인이 있습니다. 자, 첫 자를 다 땄죠. 근데 얘만 기자를 땄습니다. 왜 그래요? 국기는 되는데 국교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국기를 땄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간첩죄도 적용됩니다. 간첩죄는 두 문제 없잖아요. 간첩죄 외환죄 일종이죠. 간첩죄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 유가증권 우표인지 다 되고 문서 인장은 공문서 공인장만 되죠. 사문서 사인장 안 됩니다. 유공문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에 대한 사전죄라는 죄가 있는데 이게 국기에 관한 죄라면 적용되겠지만 국교에 관한 죄가 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외 기통 유공문인 이렇게 됩니다. 자, 친고죄 갑니다. 자, 친고죄는 이제 사모친 개인 비밀이죠. 사모친 개인적 비밀.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 친고죄고요. 개인적 법익에 있는 비밀죄가 두 개밖에 없어요. 개인적 법익에 있는 비밀죄. 자, 국가나 이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있는 비밀죄는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 법익에 있는 비밀죄만 됩니다. 그래서 사모친 개인적인 비밀 이렇게 합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마약을 산다고 왔어요. 그러면 반쯤 패버려. 반쯤 패버려 갖고 두건을 딱 씌워놔요. 그래서 반쯤 팬 다음에 데리고 가고 두건을 싹 베낍니다. 얼굴이 판명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람이 마약 사범이면은 마약 거래 할 것이고 경찰 끈을 풀이야? 그럼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 외모가 판명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경찰인지 아닌지 죽인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 반치상 포박한 다음에 외모가 판명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치상 포박 외모 판명입니다. 자, 치상이라고 쓴 이유는 과실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해죄 안 돼. 치상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수상한 자를 제외라 그랬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상하고 특수 폭행협박, 상습 폭행협박 이거 발불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모죠. 외국 원수 모욕, 외국 사절 모욕, 외국 국기 모독죄가 있습니다. 일반 모욕죄는 친고죄죠. 근데 외모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리고 출판물 명예훼손죄, 단순 명예훼손죄 전부 다 반의사 불벌죄고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죠. 사모친 개인적 비밀, 친고죄가 됩니다. 자, 반치상 포박, 외모 판명 해놓고 업무상 수상한 자를 제외해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